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윤의 톡톡토크 여러분 많이 즐겨 봐주시고 계시는 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JBS 공간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윤의 톡톡토크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마다의 살아가는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중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요?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 요즘 고민이 가장 큰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아이를 방목이냐 아니면 혹은 방임이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어때요? 목? 저는 방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해둬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와 함께 컨퍼런스에서 가서 선생님을 한번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정말 욕심내서 모셔왔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산 컨퍼런스 자기소개서에 관한 전문가이십니다. 저희 전문가 선생님, 자기소개서 전문가 선생님 임도영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로 코칭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가는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옆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아, 그러시군요. 조력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아까 컨퍼런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컨퍼런스에서 처음 배웠고요. 네. 근데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야, 정말 어때요? 아이가 딱 그 선생님의 자기 그 진로지도 네네. 그거를 딱 받고는 와서는 아이가 확 달라져서 엄마 나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안 하던 아이는 아니었는데 엄마 나 공부 뭔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비장의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선생님을 진짜 팍 속에 좀 이렇게 모셔와야겠다는 되게 많은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욕심내서 급하게 모셔왔는지 그 비장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장의 무기, 비장의 비밀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제가 가장 먼저 그냥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아이를 제가 또 준비를 시켰거든요. 네네. 네, 저희 아이를 준비를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선생님께 좀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먼저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먼저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고 나면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실 거에 대한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아이를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과 직접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늘이 엄마이기 때문에 저한테 존댓말 안 해도 되고요. 네, 제가 지금 하늘이 지난번에 자기소개서 연결해 주셨던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 한번 선생님을 한번 연결해 줘 볼게요. 네. 하늘이 학생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컨퍼런스 참석하고 네. 어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매우 비장한 각오로 또 더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요즘 열심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에서 하늘이 학생이 그 전에 용기 있게 자기소개서 먼저 써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실제 따끈따끈하게 하늘이 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코칭적인 질문도 하고 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네. 자기소개서 지금 저에게 보내온 것 중에 1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어떤 걸 질문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하늘 학생?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성과나 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묻는 질문이죠.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묻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하늘이 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 두 문단으로 저한테 미리 보내왔는데요. 잘 읽어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1번에서 질문이 유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나 학습 경험이 어떤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지. 학교 내에서 자기가 스스로 활동 네. 것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과외나 뭐 학원을 제외한 자기 주도 학습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1번을 묻는 질문의 의도는 학교 안에서 나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학업 역량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그 중에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교과 영역에서 심화 학습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연계 학습은 어떻게 했는지, 혹은 동아리 학습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라는 그거에 좀 초점을 두면 되고요. 그래서 하늘이 학생 제가 자기소개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읽고 있는데, 두 가지의 그 경험 소재를 줬어요. 첫 번째는 학습 플래너 꿈 사다리를 쓰면서 나는 이렇게 계획했고 이렇게 느꼈어요 하는 걸 썼고요. 두 번째는 경험 사례 중에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공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두 가지 경험 사례를 줬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늘이 학생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이제 이거는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어려웠던 점은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꿈 사다리 학습 플래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꿈 사다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 목표와 다짐을 적어 언제든 플래너를 펴면 의지를 다질 수 있게끔 하였고, 두 번째는 한 달 계획, 한 주 계획, 하루의 계획 순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며 상세한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낀 점이 들어가죠. 예, 중간쯤 시간 여유를 두어 지키지 못했던 계획을 수행할 때, 모든 계획을 끝마쳤을 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학업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늘 학생 준비됐나요? 네. 네, 좋아요. 여기서 하늘 학생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보다는 학업에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게 무언가, 문제가 무언가를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완해야 될 거나 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나서 배우고 느낀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보완할 것들을 학습 플래너로 하여 보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보완할 거를 실행하기 위한 그 무엇을 조금 더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학습 계획을 세워서 특히 성과가 있었던 게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과목이 네네. 수학이었는데 네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끔 세워서 수학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성적이나 수업을 따라가는 역량 정도를 더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학에 집중을 했군요. 네,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집중했는지 하늘이 학생만의 어떤 노력 행동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매일 하루에 한 과목씩을 지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수학을 더 많이 하려면은 아무래도 수학은 또 매일 과목을 여러 번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과목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쪼개서 수학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었어요. 그걸 저의 플래너에 집어넣었으라 그게 한 가지인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수학에 집중하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까지 학업 계획에 넣었다는 얘기군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한희 학생이 수학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노력 행동,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학습 계획에 넣고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조금 더 노력한 구체적인 행동을 여기에다가 하나, 네.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어주면 혹시 훨씬 더 자기소개서 내용이 좀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투 시간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잡아서 네네. 제가 풀지 못했던 문제만 다시 제대로 푼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추가적인 내용으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학업과 관련된 노력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입학사정관은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 행동은 우리 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하고 갑니다. 네, 하늘 학생,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잠깐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하늘 학생이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 중에 멘토 멘티 활동을 했다라고 이 주제를 썼어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수업을 받지 못하면 내가 수업을 하고자 다짐을 하고 곧장 친구와 멘토 멘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멘토로서 멘티 친구에게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그 스스로 연구 방법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본인이 한 실수가 친구가 고쳐주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한 내용을 썼어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갑니다. 멘토 멘티 활동에서 스스로 수업을 연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구하였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였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갈까요? 우선은 친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그 부분을 좀 심화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EBS 강의를 듣거나 제가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K-워터의 희망 멘토링을 참가를 했었는데, 네네. 그 대학생 멘토링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서 이 친구를 어떻게 더 심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친구에게 어떻게 알려주면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여기다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노력한 행동이 여기에 써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학생?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소개서 경험 사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노력 행동을 했는지 보다 더 지금 말한 그 두 가지 방법을 디테일하게 넣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갈까요? 활동을 한 후 느낀 네. 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일단 멘티 친구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친구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기도 하면서, 아, 나도 틀린 점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친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너지도 이야기했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편안하게 써주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 전화 연결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거나 느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면서는 스토리의 위주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나에 대한 자랑보다는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반성했는지가 더 중요한 저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1번 질문에서 물었던 것처럼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 소재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면, 발전한 게 있다면, 느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먹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히는 자기소개서. 자, 하늘아 알아들었니?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고생 많았어. 엄마 도와주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자기소개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함께 해보셨는데요. 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걸로 두 번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을 하긴 했지만 어떤 맥락으로 가는지에 정말 감이 옵니다. 이렇게 저만 느끼는 감을 여러분들께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얼마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 봐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선생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하나에 진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하늘이가 네. 그 노력 행동에 대해서 네. 생각을 안 네. 했을 뿐이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네. 자기소개서에 써야 될 거리들이 네.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 9월이 되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가장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당사자인 학생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도 정말 심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속이 탑니다. 네, 맞습니다. 속이 타는 거는 네. 대한민국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은 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오늘 네. 입학사정관이 정말 뽑고 싶은 자기소개서는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에서 말하는 그 자기소개서의 기본 틀, 네네.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자기소개서는 네. 특히 대학 입시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이 있습니다. 네, 4번까지 문항 중에 1, 2, 3번은 필수 문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은 그 자율 문항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묻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4,500자, 5,000자 쓰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질문 문항 같은 경우는 네. 아까 하늘이를 연결해서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노력했던 학습 경험, 네, 배우고 느낀 점 이걸 묻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문항은요.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의미 있던 경험을 묻습니다. 네, 의미 있던 경험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 또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인성 질문이에요. 오. 네. 이 인성 질문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에서도 나오는 질문인데요. 네. 인성 질문은 그야말로 키워드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배려했니? 그리고 협력은 했니? 규칙 준수는 얼마나 잘하고 있어?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나누고 있어? 네, 이런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 문항을 주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핵심 키워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네. 그렇다면 네가 경험한 사례를 들어서 네. 느낀 점을 말해줘. 오. 너의 생각을 말해줘. 네.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입학 사정관들이 원하는 네. 그런 걸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입학 사정관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너를 보여줘 뭘 말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증명받고 싶어 해요. 증명.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이거 고민이 생기시죠? 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첫 번째 들어가면서 하늘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집중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네. 본인이 이런 경험 안에서 어떤 노력 행동을 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이런 경우에요. 음. 입학사정관은 이 경험 안에서 어떻게 네가 시도하고 실행하고 노력을 했니? 이런 네. 질문을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는 네. 우리 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행동하면서 공부할 거야.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그 노력 행동에 그리고 어떤 점이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온리원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그러면 코칭적인 기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만의 기법이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맨날 공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데 공부 외에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게 저한테 이제 이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까 성찰? 이런 이야기 저랑 가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자기소개서 지금 이 시점에서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일단 써보세요. 써본다. 네. 네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것 없이 막상 정말 닥쳐서 쓰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써보는 시간 안에서 네. 여기 질문 문항에서도 기억나시나요? 배우고 느낀 점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네. 어떤 시도를 했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알게 된 게 뭔가, 무엇이 성장했는가, 그런 성찰하는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사실 어디 진학을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정말 써야 되는 어떤 통념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써봄으로써 성찰하는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진정성 있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쉽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매우 어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닥친 거고 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이제 배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선생님만의 특별한 기법을 CGS 기법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 CGS 기법이 뭔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CGS 기법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 부탁드릴게요. 네. CGS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CGS는 광운대학교 김정권 교수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만들으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론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경험을 최대한 특징적으로 온리원적인 특징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조금 더. 네. 자기소개서의 그 CGS 기법은요. 네. C부터 말씀을 드리면 C는 컨텐츠입니다. 네. 네. 컨텐츠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쓸 때 접근하는 방법을 매우 어려워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쓰지? 그럴 것 같죠.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데 자기소개서 경험 소재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CGS 기법과 자기소개서의 이제 일반적인 기법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CGS 기법은요. 네. 일반적인 기법 안에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구체적으로 쓰세요만 이야기를 해요, 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라고 네. 했을 때 CGS는요. 경험 소재를 찾는 것부터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시도한 행동이나 네네. 노력, 그런 네. 결과 이런 것들을 정말 희극적인 요소든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서사적인 그런 느낌으로 써주는 것이 CCS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다른 화면을 좀 하나 띄워봤는데요. 네네. 선생님 저거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시즈워스와 일반의 기법을 제가 지금 살짝 설명을 들어보긴 했지만 제가 이걸 먼저 더 설명 들어본다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먼저 좀 맞습니다. 부탁드려 볼게요. 네. 자기소개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 있는 자기소개서가 네. 2년 전에 모 학교 국제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예요. 이게 밖으로 나와도 괜찮은 거죠? 네, 물론이죠. 개인정보라 매우 민감하긴 한데요. 네, 그 네, 학생에게 네. 사전 동의가 된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3번 문항의 인성 문항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네. 이제 CGS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험 소재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 중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행복무지개 지역 아동센터, 여기가 다문화센터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60시간을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네. 이 소재를 가지고 천자를 쓰기를 아주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두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네. 저는 2014년 여름 겨울 방학 네, 행복무지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2시간씩 60시간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보면 매우 몇 시간을 했다부터 시간 그리고 어떤 공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읽는 사람이 근거 있게 읽히는 그런 한 줄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의 일은 아이들이 푸는 문제의 오답을 체크하고 모르는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발생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요. 아이들을 만나던 날 안 된다고 소리만 지르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갑자기 카드를 뿌려댔나 봐요. 그러니까 안 돼 했고요. 겨우 분위기를 잡아놓으니까 또 한 명, 두 명 또 뛰어다녔대요. 그래서 안 돼 하고 했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 친구가 두 번째 문단에서는 네. 자기의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봉사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CGS의 그 강점이 돋보이는 자기소개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1, 2, 3, 4번에 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과정이 하나하나 행동적인 표현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담당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특징을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무언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바꿨대요. 그래서 2번, 어눌한 이야기라도 열심히 들어주었다네요. 경청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정말 밖으로 나가자고 떼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젓가락 행진곡도 피아노 앞에서 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문화 학생들 정말 언어적으로 좀 어눌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끝까지 들어줬다고 하네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다는 표현도 썼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잘했어. 기다리고 난 후에 칭찬까지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이 친구의 마지막 이 장점 하나가 돋보이죠. 저는 3학년으로는 유일하게 남은 봉사자 언니였어요. 3학년이면 보통 공부하느라고 봉사 잘 안 합니다. 못하죠. 네, 할 그런데 수가 없어. 이 친구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봉사한 거를 이 한 줄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아이들이 언니 또 오는 거지? 라면을 끓여 먹어도 통하더군요.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그 느낌. 네. 언니 또 올 거지? 기다리는 그 마음. 네, 아이들하고 분명 통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있는 그대로 녹여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 자기의 느낌도 썼습니다.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네. 잘 들어주고 감성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성 영역에서
이 활동 안에서 배우고 느낀 점에서도 묻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 친구는 한 줄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확대한 이야기를 다음 문단에 씁니다. 네, 봉사를 하면서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굉장히 닮았다는 걸 발견했대요. 아. 네, 그래서 수다 떨고 싶어 하는 거, 친해지고 싶은 거,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 모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다문화 학생의 관심을 좀 더 확대해서 1인 1연구 논문 주제로 삼아보자.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 학생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12회기 프로그램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야, 멋진데요? 확대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관심의 확대. 확대했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또 자기 이야기, 실천의 확산 함께 어울려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에 행복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이게 약 천자. 이걸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맛있다라는 느낌이 나요. 정말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게 막 그대로 느껴지는데. 선생님, 근데요. 네네. 지금 보니까 아이가 정말로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느낀 걸로 어떻게 확대 해석까지 했는지 쭉 나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경험이 없는 애 좀 어떻게 해요? 경험이 없는 아이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너 깊이 생각해 봤니? 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을 하면 학생부를 펼칩니다. 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무엇을 했니 질문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질문의 요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를 펴놓고 이제는 자기가 경험한 거 하나하나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경험한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 네네. 그렇다면 경험한 걸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딱 여쭤본다면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뭐 이런 거 좀 해놔라 이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요, 약 2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학생부 안에서 네. 내가 무엇을 활동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네. 네. 자기소개서 쓰는 경험 소재를 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은 무엇을 써야 될지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찾지 못했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찾지 못해서 확인. 네, 그래서 학생부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자주 했던 경험은 뭐가 있는지, 네, 그리고 많이 했던 경험, 그리고 길게 했던 경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 줄로 이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성공하려면 메모를 해라. 네, 맞습니다. 한 줄로 네. 명제를 하다 보면 네. 정말 없다고 아는 아이도 30개, 50개는 나옵니다. 그럼 막막한 경우는 그래도 막막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막막한 경우는 네. 제3자. 네. 제3자의 도움을 제3자의 받는다. 도움을 요청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제3자 하면 그것도 막막할까요? 일단은 제3자에게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다음에 또 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좀 제가 선생님 또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되거든요. 중학생을 위한 것도 좀 있으시니까 네네. 제가 선생님께 이런 거 못 여쭤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본인을 좀 분명히 알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잘 메모를 해두고 네. 그리고 그걸 스토리화 시켜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동시에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들은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네. 우선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 세우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첫 번째는 약간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나의 점수에 맞는 그런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 음. 어찌 보면 과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과가 아닌 거죠. 아.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네.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과가 어디인지, 학교는 어디인지 첫 번째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학생부를 펴서 그렇다면 어떤 소재나 경험을 가지고 내 1, 2, 3, 4번 문항에 녹여낼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중심을 두면 됩니다. 네. 아, 무엇을 녹여낼 것인지 일단 목표를 갖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야, 내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진로 지도를 이렇게 나가보면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무슨 과를 정해야 될지도 정말 헤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목표를 정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이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음. 자기소개서는 사실 쓰기 힘듭니다. 예, 그렇죠.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게 자기소개서고요. 아, 그러는 가운데서 말했듯이 성찰하는 자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매우 소중한 거죠. 네, 성찰하는 자기소개서, 자기를 만나는 성찰. 뭐 말이 짬뽕이 돼도 어떻게 가든 뒤로 가든 뒤집어지든 성찰과 자기소개서는 함께 가는 걸로.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랄까, 작은 일이라도 이제 에세이 쓰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좀 써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오늘 진짜 자기주도, 진로, 그리고 어떻게 에세이가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써서 학생들이 좀 올 방학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약간의 조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앞으로도 방학 때 친구들 조력하시려면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코칭 현장에서 네. 아이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네네네.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지금 당장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소개서 한 줄을 준비해 두는 것이 올 여름방학 고2, 고3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부모님들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되시지 않는다면 한 번쯤 자기소개서에 관한 이야기,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쓰셨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저 김세은의 톡톡 토크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머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해 하나의 작은 촉이 되어서 촉이 틔워져서 여러분들에게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세은의 톡톡 토크, 저 땡큐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저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막아마 나가나요? 저희 김세은의 톡톡토크로 JBS 공감방송 혹은 제게 연락 주시면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